자, 자이스토리 45쪽 121번부터 이제 볼 건데 2단원 1등급 고난도 스토리 보면은 첫 번째 121번 문제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의 5제곱 나와 있고 그 다음 a에 대해서 이제 쭉 나와 있고 얘가 항등식일 때 a2부터 a10까지니까 짝수항들만의 항을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등식이기 때문에 x 대신 이제 아무거나 대입해서 적절한 수 대입해서 이 식을 찾아낼 건데 짝수항이나 홀수항 같은 거 나와 있으면 얘는 유형처럼 알아두면 좋다고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썼냐면 a 앞에 있는 이 x-1이 1이 되도록 한 x값, 즉 x가 2일 때죠. 그래서 x가 2일 때 대입하면은 좌변이 어떻게 되냐면 좌변이 4-6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5제곱이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마이너스 1의 홀수제곱은. 그 다음 우변은 어떻게 되냐면 x가 이면은 그냥 다 1이잖아요. 그래서 a0부터 a10까지의 합이 되겠죠. 그래서 a0, a1, a2, a3 쭉 해서 a10까지의 합이 될 거고 그 다음 어떻게 썼냐면 짝수항만 남기기 위해서는 x-1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값, 즉 x에다가 0을 대입해서 a 값들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반복되게 했었죠. 그래서 그 식을 얻어서 1번식이랑 더하거나 빼서 홀수항이나 짝수항을 얻을 수가 있었지. 그래서 두 번째로 x 대신 0 대입하면 되죠. 0 대입하면은 좌변은 1의 5제곱이니까 1, 우변은 a10, a0부터 쓸까요? a0, 그 다음 마이너스 a1, 그 다음은 제곱이니까 플러스 a2가 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a3, 플러스 a4 쭉 해서 x에 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의 10제곱이니까 플러스 a10까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얻은 식은 마이너스 1이 a0부터 a10까지의 합이랑 같다. 두 번째는 1이 a0부터 a10까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번갈아 가는 식이랑 같다. 그래서 두 개씩을 어떻게 할 거냐면 더하거나 뺄 건데 짝수항만 남기려면은 홀수항이 없어져야 되죠. 그래서 두 개씩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두 개씩을 더해주면은 좌변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0이 되고 그 다음 우변은 A0, A2, A4가 각각 두 개씩 있으니까 2로 묶을 수 있고 A0부터 짝수항들의 합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제 식이 이렇게 나온 건데 우리가 원래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거는 A2부터 시작해서 짝수항들의 합이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값에서 A0을 구한 다음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A0, A2 그래서 쭉 해서 짝수항들의 합이 0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이 상태에서 A0 값을 구해서 빼줘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나오잖아. 근데 A0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얘만 남아야 되니까 나머지 싹 사라지려면은 x에 1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x에 1을 대입하면요. x에 1 대입하면 좌변은 마이너스 1의 5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우변은 다 0되고 a 제로만 남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2부터 짝수항들의 합은 a 제로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 넘어가면 플러스 1 되겠죠. 그래서 121번의 답은 3번이 되겠지. 자, 다음 문제 122번 봅시다. 122번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가번과 나번 조건을 만족시킨다 돼 있죠. 일단 모든 실수 보자마자 동그라미 치고 결국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거는 x값에 관계없이 가번이랑 나번이 항상 성립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번 나번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때 fx 플러스 a라는 식을 x-1로 나누는 나머지가 마이너스 6이다 라고 했으니까 일단 하나씩 봅시다. 여기서 fx 플러스 a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6이다 라는 거는 보자마자 2 대입해서 f 2 플러스 a가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 문장은 끝났어. 여기 문장은 끝났고 가번이랑 나번 이용해서 fx를 좀 확정 지을 건데 가번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가 0보다 작다 라고 돼 있고 나번은 fx 플러스 1이라는 거 그걸 제곱한 다음 9를 뺐더니 이렇게 돼 있죠.
그 우리는 fx에 대한 함수를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9를 넘겨서 fx 플러스 1라는 값을 좀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나번식을 변형하면은 마이너스 9 이항하면은 나번식이 fx 플러스 1의 제곱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5 플러스 9가 되겠죠. 전개하면 되지. 앞에 거 두 개 하면은 합차 공식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 x제곱 플러스 5에 플러스 9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됐지. 그 다음은 그냥 전개하면 되죠. x 4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제곱이니까 플러스 4x제곱, 마이너스 5 플러스 9니까 플러스 4죠. 우리 제곱 형태가 이렇게 거듭해서 나오는 유형은 인수분해할 때 유형으로 외워뒀었는데 이거 어떻게 썼냐면 여기다 정리 한번 하고 갑시다. ax 4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는 0. 이 형태의 인수분해는 첫 번째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인수분해를 하거나 아니면은 두 번째로 치환했는데 인수분해가 안 될 경우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는 합차 인수분해를 통해서 식을 변형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는데 2번 유형이 좀 어렵죠. 2번 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앞에 거의 제곱 형태를 만들 때 대부분 최고차항이랑 상수항을 엮어서 만들었다 라는 것까지 기억해주면 좋다 했었죠. 그래서 얘는 보니까 인수분해 그냥 되죠.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은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4니까 t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바로 보이죠. 얘는 인수분해하면은 x제곱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그러면은 fx 플러스 1의 제곱이 x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이랑 같다. 그럼 제곱 안에 있는 것만 비교하면 되죠. 따라서 fx 플러스 1이라는 값은 x제곱 플러스 2랑 같다 라고 하면 틀립니다. 왜 틀리냐면 우리 저번에도 했었는데 제곱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제곱이 나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부호라고 했었죠. 음수를 제곱하듯 양수를 제곱하듯 항상 양수가 되니까 제곱 안에 있는 것끼리 비교할 때는 앞에다가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지.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했었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가번 조건을 통해서 결정하면 되죠. f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 플러스가 아니라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겠죠. 따라서 f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라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 다음 a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a 값 보니까 f2 플러스 a가 마이너스 6을 만족시키는 a 값을 구하면 되겠지. 근데 a 플러스 2를 만족시키려면은 a 플러스 2를 만족시키려면은 x 대신 뭘 대입하면 돼요? x 대신 a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되겠죠. a 플러스 1을 대입하면은 좌변은 fa 플러스 2 얘랑 똑같은 형태 나왔죠. 그 다음 우변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인데 이 값이 마이너스 6과 같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식을 써주면 되겠죠. 전개해서 그냥 a 값 풀면 돼. 전개하면은 그냥 마이너스 있으니까 여기다 다 플러스 해줍시다. 플러스 해주면은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가 6이고 a 플러스 1의 제곱이 4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곱해서 제곱 지운 다음 a 값 구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전개해보면은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이 0이 되네. 이 상태에서 우리는 a 값의 곱을 구하는 거니까 2차 반식의 근과 계수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3이 되겠네. 그래서 122번 답은 4번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123번 볼 건데 123번은 일단 이렇게 나와 있죠.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식 fx가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 문장 보자마자 fx는 x제곱으로 출발하는 어떤 함수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 문장 읽어보면 fx를 예로 나눴을 때 몫을 q1x 그 다음 x-2로 나눴을 때는 몫을 q2x 라고 정의를 했고
가번 조건과 남원 조건을 통해서 F3의 값을 구하라. 이게 이제 문제죠. 일단 조건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다가갈지를 모르겠잖아요. 근데 우리 나머지 정리 문제 풀 때 뭐라 했냐면 모르겠으면 무조건 식을 쓰라 했죠. 그러니까 가번 이 위에 거 가지고 식을 세우면은 fx를 x-1로 나눈 거니까 얘가 되고 몫을 q1x 그 다음 나머지 모르니까 그냥 r1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죠. 그 다음 문장 가지고 식을 세우면은 fx를 x-2로 나눴을 때 그러니까 x-2 곱하기 몫이 q2x니까 q2x 곱해주고 나머지 r2라고 설정하면 되겠지. 그렇죠? 여기서 일단 보면은 fx가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식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fx는 x-1 곱하기 몫이 x 플러스 a라는 형태가 돼야 두 개 곱해서 2차항이 되겠죠. 2차식이 되겠지. 그렇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x-2에다가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식을 만들려면은 q2x는 x 플러스 b라는 형태가 돼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거는 q1x가 x 플러스 a 꼴인 거 알 수 있었고 그 다음 q2x는 x 플러스 b 꼴인 걸 알 수 있었죠. 그 다음 이제 할 거는 얘가 항등식이잖아요. 결국에는 항등식이니까 x에 1 대입하면은 f1이 r1과 같다. 그 다음 밑에 거에다 2 대입하면은 f2는 r2랑 같다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뭐 더 구할 것도 있긴 한데 일단 여기까지만 쓰고 가번 조건을 보면은 q2,1이 f2랑 같다라고 되어 있죠. q2,1은 여기에다가 1 대입하는 거잖아. 그럼 1 플러스 b네. 그래서 가번 조건에서 좌변은 1 플러스 b가 되겠고 그 다음 얘가 f2랑 같다인데 f2를 보니까 r2랑 같죠. 그래서 r2 여기다가 r2 써주면 되겠지. 근데 R2가 뭐랑 같냐면 F2잖아요. F2가 사실은 여기서도 F2를 구해서 R2인 걸 구한 거죠, 지금. 근데 여기서도 구할 수 있는데 위에 거에서도 F2를 구할 수 있죠. 위에 거에다가 2 대입하면은 F2는 1 곱하기 2 플러스 A 더하기 R1이니까 얘가 뭐랑 같냐면 2 플러스 A 더하기 R1이랑 같은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F1이 R1이랑 같은 건데 F1이라는 값을 밑에다가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곱하기 1 플러스 B 더하기 R2니까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더하기 R2랑 같겠네. 그래서 식이 두 개 나온 거죠.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 해서 총 두 가지 식이 일단 나온 건데 이거 보자마자 뭐 R1 마이너스 R2가 지금 똑같이 있지 않나요? 그쵸? 그러니까 위에 거에서 R1 마이너스 R2는 이거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고 밑에 식에서 넘어가면은 R1 마이너스 R2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랑 같다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A, B에 대한 관계식 하나가 나온 거죠. 여기서 이항하고 이항하면은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과 같다 라는 첫 번째 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가번 조건 보니까 뭐 1 플러스 B가 R2랑 같다 라고 되어 있었고 R2는 뭐랑 같았냐면 2 플러스 A 더하기 R1이랑 같았잖아요. 대입하면은 이렇게 되겠지. 근데 우리 아까 뭐라 했냐면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이었잖아. 그럼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에 R1이라는 값은 0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구했고 그 다음 나번 조건 보면은 나번 조건은 간단하죠. Q1에다가 1 대입하고 Q2에다가 1 대입해서 더하면 6이다. 그럼 Q1 1은 1 플러스 A 그 다음 Q2 1은 1 플러스 B잖아. 이거 더했을 때 6이니까 여기서 어떤 식이 나오냐면 두 번째로 A 더하기 B가 4랑 같다 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1번식이랑 2번식을 연립하면은 두 개 더하면 되죠. 더하면 a 값은 1번식과 2번식을 연립하면은 a 값은 2분의 3이죠. 그 다음 b 값은 2분의 5가 나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보면은 R1 구한 게 0이었고 그 다음 R2도 구할 수 있죠. 이제 R2는 1 플러스 B인데 B가 2분의 5였으니까 R2는 2분의 7이 되겠네. 그럼 이제 미지수 몽땅 다 구한 거죠. 원래 이렇게 뭐 다 구할 필요는 없었는데 다 구했지 일단. 그래서 뭐 F3 구하라 했으니까 아무 데나 대입하면 되죠. 자기가 편한 거에 대입하면 돼요. 뭐 아래 거에 대입할까? 아래 거에 대입하면은 F3은 1 곱하기 3 플러스 B 더하기 R2가 되죠. 근데 B가 2분의 5였고 R2가 2분의 7이었으니까 더하면 6이고 거기에다가 3 더하는 거니까 답은 9가 되겠네요. 그래서 F3의 값이 9니까 정답은 3번 하고 이제 체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124번 볼 건데 124번에 이제 2차 방식 fx를 얘로 이제 나눈 나머지 rx라 했고 그때 기억, 니은, 디귿에서 옳은 것만을 이제 고른 거 요게 이제 124번 문제죠. 근데 이런 거 풀 때 우리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풀 때 이런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게 유기적 관계를 잘 파악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유기적 관계를 파악하라는 거는 기억, 니은, 디귿 사이에 유기적인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만약에 디귿을 풀 때 어렵다 라고 하면은 니은이나 기억을 힌트처럼 이용해서 풀 수 있다 라는 거였죠.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기억, 니은, 디귿 사이에 그렇게 크게 막 관계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보면은 기억부터 보면은 기억 보기 전에 이제 요거 식 세울 수 있어야죠. 나머지 정리니까 식 세우면은 fx를 x-a랑 x-b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x 이렇게 이제 식을 세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나누는 수가 2차니까 rx는 1차 식으로 설정하면 된다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죠. 그래서 rx를 mx 플러스 n이라고 설정할 수 있는데 이 다음에 a랑 b를 대입해서 r에 대한 정보를 구할지 말지는 일단 기억, 니은, 디귿부터 읽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억 보면은 fa-ra가 0이냐 라고 했었는데 여기다가 a 대입하면 되죠. a 대입하면은 fa는 ra랑 같으니까 넘어가면 fa-ra는 0이 맞겠지. 그 다음 니은은 fa-rb는 fb-ra랑 같다 라고 했는데 fa는 a였고 그 다음 b 대입하면은 fb는 rb랑 같죠. 그래서 fa 대신 ra 대입하고 fb 대신 rb 대입하면은 니은식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ra-rb가 rb-ra랑 같냐 이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넘어가면은 ERA가 ERB랑 같으니까 결국에는 이 식 정리하면은 RA는 RB랑 같냐 라는 걸 물어본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RA랑 RB랑 같으면 니은은 동그라미, 다르면 X가 되겠지. 그래서 RA랑 RB를 구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입하면은 RA 값은 MA 플러스 N이고 RB는 MB 플러스 N인데 뭐 얘네 두 개가 같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RA랑 RB가 같다라는 건 잘못된 명제니까 니은은 틀린 게 되겠죠. 그 다음 디귿은 A 곱하기 FB 마이너스 B 곱하기 FA가 A 마이너스 B 곱하기 R0랑 같냐 라고 했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떻게 하냐면 하나씩 이제 우리가 FB랑 FA에 대한 함수값을 직접 대입해서 식을 정리하면 얘가 나오는지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 확인해야 되니까 FB를 대입하고 FA도 대입해서 식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좌변이 A 곱하기 FB FB는 B 대입하면 MB 플러스 N 나오죠.
그래서 mb 플러스 n 마이너스 b 곱하기 fa는 a 대입하면 fa는 ma 플러스 n이 나오지. 그래서 이거 이제 식 정리할 건데 전개하면은 abm 플러스 an 마이너스 abm 마이너스 bn이니까 abm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약분하 사라지니까 계산해주면은 an 마이너스 bn이고 n으로 묶으면은 a 마이너스 b가 되죠. 근데 n이 뭐였어? 우리 지금 r0 값을 구하면은 r0는 rx가 mx 플러스 n이니까 x에 0 대입하면은 r0는 n이 되죠. 결국에는 n 곱하기 a 마이너스 b가 얘랑 같으니까 디귿은 그냥 동그라미 쳐주면 되겠죠. 그래서 124번 답은 3번이 되겠네. 그래서 124번은 뭐 생각보다 어렵진 않은 문제였어요. 그냥 대입하고 식 정리하면 되니까. 그리고 다음 125번 봅시다. 자, 다음 125번 볼 건데 125번은 3차 방식 px에 대해서 가번 조건 x-1 곱하기 px-2가 x-7 곱하기 px랑 같다라고 돼 있죠. 일단 뭐 항등식이긴 한데 항등식 풀이법 우리 두 가지 있었죠. px 직접 대입해서 두 개 비교하거나 아니면은 수치 대입법 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px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수치 대입법밖에 없죠. 가번 조건에서 x의 좌변 기준으로 x에 1 대입하면은 x에 1 대입하면은 좌변은 0이 되고 우변은 마이너스 6 p1이 되겠네. 따라서 알 수 있는 거는 p1의 값이 0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 우변 기준 x에 7 대입하면은 x가 7일 때 좌변은 6 곱하기 p5가 되죠. 그 다음 우변이 0이니까 식 정리하면은 p5의 값도 0이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 가번 조건을 통해서 구할 수 있을 만한 건 다 구했고 나번 조건을 보니까 얘를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x-10이다.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뭐 나머지 정리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은 그냥 식 세우라 했죠. 식 세우면은 px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x-10이니까 몫을 설정하고 나머지 2x-10을 써주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아까 px가 3차라고 했으니까 px가 3차려면은 2차에다가 1차식을 곱해야 3차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qx를 ax 플러스 b라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x를 구해야 p4의 값을 구하잖아요. 근데 px에서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a 값이랑 b 값만 구하면 끝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지수 두 개만 구하면 끝나는데 우리가 가번 조건에서 식 두 개를 구해놨잖아. 그럼 식 두 개 미지수 두 개니까 두 개 연립하면 px가 확정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그래서 1번과 2번 식을 연립할 건데 첫 번째는 p1이 0이니까 p1을 구해보면은 1 마사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이고 a 플러스 b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8이 0이 되겠네요. 그러면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8과 같다 라는 식이 하나 나오고 두 번째로는 p5가 0이었으니까 p5 값을 구하면은 25 마이너스 20 플러스 2니까 7이죠. 7. 그 다음 2a 플러스 b 5a 플러스 b 그 다음 10 5 대입하면 10 마이너스 10이니까 0이네. 그래서 이 값이 그냥 0이면 되겠죠. 그럼 5a 플러스 b가 0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식은 b는 마이너스 5a랑 같다. 이제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이 두 개식을 연립하면 되니까 얘를 그냥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8이 되고 a 값은 2 따라서 b 값은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죠. 이제 다 했죠. 이때
우리가 구할 거는 P4의 값인데 P4는요. P4는 16-16 플러스 2니까 2에다가 4A 플러스 B죠. 그 다음 4 대입하면 8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근데 아까 A 값이 2, B 값이 마이너스 10이었으니까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니까 답은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그래서 125번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장 이제 126번 보면은 126번은 최고차항 기수가 1인 4차 다항식 fx가 라고 했으니까 fx는 x 4제곱 플러스 땡땡땡 이렇게 이제 식을 세울 수 있고 가번과 나번 조건을 만족시킬 때 f4의 값을 구하라 라고 돼 있죠. 가번 조건은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랑 얘로 나눈 나머지가 서로 같다라고 돼 있죠. 우리가 일단 나머지가 같다라는 거는 굉장히 특이한 상황인데 일단 위에 거 나머지 구하면은 우리는 위에 거 보고 f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상수항으로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아래 거는 x제곱 마이너스 3으로 나눴을 때 똑같이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얘랑 같아야 되니까 1차식이 아니라 상수항으로 존재하겠지. 결국에 나머지가 같다라는 거는 식의 형태를 잘 봐야 되는데 이 식을 두 개를 합칠 수가 있죠. 합치면은 결국에 fx라는 식이 x 플러스 1과 x제곱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정확히 말하면 인수분해가 아니라 그냥 묶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묶어내고 몫이 있고 나머지가 r로 같으니까 플러스 r 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 식 두 개 나머지가 서로 같을 때 이처럼 식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생각보다 유용할 때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 상태에서 fx가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식이었으니까 여기에 들어갈 몫은 x 플러스 k 꼴이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fx를 구하기 위해서는 k 값이랑 r 값 두 개를 구할 건데 그러려면 이제 식이 두 개가 필요하죠. 미지수 두 개니까. 그래서 우리는 식 두 개를 나번 조건을 이용해서 구할 건데 나번 조건에 보면은 결국에 fx 플러스 1 마이너스 5라는 식을 x제곱 플러스 x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니까 우리가 이 식에 대입할 수 있는 거는 0이랑 마이너스 1 대입할 수 있죠. x에 0 대입하면은 f1은 얘가 0이니까 f1 값이 5다라는 게 나오고 0 대입하면은 f1은 0 대입했죠. 그 다음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f0 마이너스 5가 0이니까 f0 값이 5랑 같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대입하면 되죠. 식 두 개 대입하면은 자, 요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식 이렇게라고 하면은 첫 번째 식에서 f1은 여기에 대입하면은 2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죠. 곱하기 1 플러스 k 플러스 r 얘가 뭐랑 같다? 5랑 같다. 그 다음 두 번째 f0의 값을 구할 건데 f0의 값은 1 마4이니까 마3 곱하기 k 플러스 r이 5랑 같다. 이제 이렇게 식 두 개가 나오죠. 연립해서 k랑 r 값 구하면 이제 끝나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위에서 아래 빼면 되겠네. 위에서 아래 빼면요 1번에서 2번 빼면은 r이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 얘가 0이 나오죠.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4가 나오고 대입하면은 r 값은 17이 나오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4 r 값이 17이니까 다 구했네요. 그쵸? k가 마이너스 4면은 5 마이너스 10이니까 r 값은 17이 아니라 그냥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4, r 값은 7.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해놨고, 여기서 그냥 7이 아니라 마이너스 7이지. 5에서 11을 빼는 거니까 R 값이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제 F4 구하면 되지. F4는 4 대입하면 5 곱하기 16 마이너스 3이니까 13. 5 곱하기 13 하면 65죠. 65에다가 4 더하기 K인데 K가 마이너스 4였으니까 그냥 다 0 되네. 그래서 65 곱하기 0 플러스 R값 마이너스 7 더해주면 되죠. 그럼 답은 0 더하기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 그래서 126번 답은 3번 체크하면 되겠죠. 자, 다음 127번 문제 볼 건데 127번은 문제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일단 보면은 fx랑 gx가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다항식이라 되어 있죠. 그다음 가번 조건이 fx를 예로 나눴을 때 몫이 나와 있고 나머지가 나와 있으니까 일단 뭐 나머지 정리 이용해서 식을 세울 수는 있겠죠. 그 다음 나번 조건 f는 g로 나눠 떨어지니까 gx라는 걸 인수로 가진 함수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었고 f0이 0이 아닐 때 f2의 값을 구하라 라고 돼 있죠. 일단 드는 생각은 뭐냐면 조건이 너무 많아요. 조건이 너무 많은데 얘를 이제 하나씩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가번 조건이 fx를 x제곱 플러스 gx로 나눴을 때 몫이 x 플러스 2고 나머지가 g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 뭐 나번 조건을 지금 당장 이용할 수는 없을 것 같고 f0이 0이 아니다. 얘도 뭐 딱히 이용할 건 없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fx랑 gx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fx랑 gx가 몇 차인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몇 차인지를 우리가 직접 결정하는 게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fx랑 gx가 몇 차인지 직접 결정해 볼 건데 일단 나머지 정리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나머지의 차수가 더 작은 거였죠. 그러니까 얘를 만족시키려면 일단 gx가 몇 차가 돼야 될지 그걸 생각해 보면 되는데 gx에 그냥 대충 한 4차일 때 봅시다. gx가 4차면은 나누는 식은 4차 나머지는 4차 제곱하면 8차죠. 그럼 4차보다 8차가 훨씬 크잖아. 그럼 나머지 정리의 조건이 성립이 안 하죠. 그러니까 gx가 4차면 안 되고 4차보다 더 크면 더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와야 돼요. 왜냐면 gx가 4차보다 더 커지게 되면은 이거의 차수보다 gx를 제곱한 차수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되니까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나머지 차수가 더 낮은 그런 조건을 만족시킬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4차는 안 되고 3차도 3차보다 6차가 더 크니까 얘도 안 돼요. 2차도 당연히 안 되겠지. 1차면 gx가 1차면 나누는 식의 차수는 2차죠.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이 2차인데 gx에서 1차를 제곱하면 2차잖아. 근데 gx의 제곱에서 x제곱을 뺐더니 최고차항이 없어져서 1차가 될 수 있죠. 그쵸? 1차가 되려면은 gx의 최고차항 계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 되겠지. 그래야 제곱해서 x제곱이 지워지니까. 그러니까 gx가 1차면 만족을 합니다. 만약에 gx가 상수함수면은 얘는 2차, 얘도 2차니까 차수가 더 작지가 않죠. 그러니까 상수함수여도 안 되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gx가 결국에 1차 함수라는 거 알 수 있고 gx가 1차 함수니까 1차식으로 gx를 설정하면 되겠죠. 설정할 건데 우리 이 식이 1차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은 gx의 최고차항 계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 1차식이니까 x 플러스 k꼴로 설정하면 되죠. 그럼 gx가 플러스 x 플러스 k일까? 아니면 마이너스 x 플러스 k일까? 그걸 어떻게 결정할까 봤더니 문제에서 f랑 g는 최고차항 계수가 무조건 양수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gx는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 x
플러스 k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gx를 어느 정도 확정을 지었고 gx 확정 지었으니까 나머지 미지수들 다 풀면 되겠지. 일단 gx가 x 플러스 k인 걸 구했으니까 이 주황색 식에다가 다시 대입해보면요. fx라는 식은 x제곱 플러스 gx에다가 x 플러스 1을 곱하고 그 다음 gx의 제곱에서 x제곱을 빼는 거니까 이거 제곱에서 x제곱 빼면은 2kx 플러스 k제곱만 남겠죠. 그래서 이제 성립하는 거죠. 다시 확인해 보면은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나머지의 차수가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식은 성립하는 식이죠.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 식이니까 얘가 이제 올바른 식이고 이 상태에서 나번 조건을 보니까 f는 g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돼 있죠. 근데 gx가 x 플러스 k였잖아. 그럼 fx라는 함수는 x 플러스 k라는 인수를 무조건 가지는 다항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f 마이너스 k가 0이라는 거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k 대입하면 되죠. 그럼 f 마이너스 k는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k니까 지워지고 그 다음 마이너스 k 플러스 2 마이너스 k제곱이 0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 식 정리하면요. 마이너스 k 3승 플러스 k제곱이 0이니까 k제곱으로 묶어서 인수분해 하면요. 결국에 여기서 나오는 k값은 0이거나 플러스 1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k가 0 또는 1인데 얘는 또 어떻게 결정할까? 0 또는 1인 거 어떻게 결정해요? 문제에서 우리가 안 쓴 조건이 딱 하나 있죠. f0이 0이 아니다. 이 조건 쓰면 되겠지. 그럼 f0이 0이 아니려면은 f0을 구해보면은 f0은 k, 2k 플러스 k 제곱인데 얘가 0이 되지 않으려면은 k 값은 0이 아니라 1이어야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다 구한 거죠. f2의 값을 구할 건데 f2는 4 더하기 2 더하기 k인데 k 값이 1이었으니까 4 더하기 2 더하기 1 하면 되죠. 그러면은 7 곱하기 4 플러스 2 대입하면은 4k 플러스 k 제곱인데 k 값이 1이었으니까 4 더하기 1 해주면 되겠네. 그럼 28에다가 5를 더하는 거니까 답은 33이 되겠죠. 그래서 127번 답은 33이고 이 문제 풀 때 일단 조건이 너무 많고 fx랑 gx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서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나머지 정리해서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나머지의 차수가 더 작다 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gx의 차수부터 결정하고 gx의 차수 결정해서 gx를 설정하고 점점 이런 식으로 틀을 잡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함수를 모르면은 일단 그 함수에 대한 차수를 먼저 알아보고 그 함수의 차수를 알아봤으면은 함수식을 세워서 남은 미지수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면 되니까 잘 복습하고 그 다음 문제 128번 봅시다. 자, 128번은 3차당식 px랑 1차당식 qx가 있고 그 다음 가번 조건에 px 곱하기 qx는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되어 있고 나번 조건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식이 만족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일단 나번 조건에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만족한다라는 거는 결국에 이 식이 항등식이라는 거니까 나번 조건을 이용할 때 우리는 수치대입법을 이용하거나 개수비교법을 이용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풀이가 결정이 되겠죠. 그럴 때 q의 0이 0보다 작다라는 조건까지 있고 이때 p2 더하기 q8이 얼마인지를 구하면 되는 건데 일단 가번 조건에 보면은 가번 조건에서 px 곱하기 qx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곱하기
x-1로 나눠 떨어지니까 얘를 무조건 인수로 가지고 있으면서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근데 px가 3차, qx가 1차였잖아. 그러면은 px 곱하기 qx는 총 4차가 되겠죠. 그럼 4차가 되려면은 2차, 1차 있으니까 마지막에 1차식이 하나가 더 있으면 되겠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을 ax 플러스 b라고 설정할 수 있죠. 그 다음 px와 이제 qx를 결정을 할 건데 qx가 1차였잖아요. 그러면 qx가 될 수 있는 거는 x-1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 ax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래서 둘 중에 뭘지 봐야 되는데 한 번에 결정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경우수를 직접 따지고 어디에 모순이 생기는지를 직접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첫 번째 qx가 x-1일 때 한번 해보고 그 다음 두 번째로 qx가 ax 플러스 b일 때 그래서 총 두 가지 경우수를 판단하면 되겠죠. 첫 번째는 qx가 x-1이면은 px는 qx를 제외한 나머지면 되겠지. 그러니까 나머지 qx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곱하기 ax 플러스 b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개하면은 ax 3승 2차식은 b 마이너스 3a니까 b 마이너스 3a의 x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1차식은 3ax 마이너스 3bx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상수항은 플러스 3b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qx랑 px 어느 정도 확정이 된 상태잖아.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나번 조건을 보니까 이 식이 항등식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 식을 이용할 때는 뭐 적당한 값을 대입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치 대입법은 아니고 px와 qx를 직접 대입해서 개수를 비교하는 그런 풀이법으로 이제 나번을 이용하면 되겠지. 그래서 나번을 이용하면은 그냥 직접 대입해야 돼. px, qx 다 대입하면은 나번에서 x 3승 마이너스 10x 플러스 13 마이너스 px니까 이 식을 빼주면 되겠죠. 그럼 ax 3승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a의 x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b의 x 마이너스 3b까지 얘가 이제 좌변이 되는 거고 우변은 qx의 제곱이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잖아요. 제곱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겠네. 그러면은 지금 좌변을 전개했을 때 우변이 돼야 됐는데 우변에 지금 3차가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은 좌변에서 3차항이 없어져야 되니까 x 3승 마이너스 ax 3승이 0이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a 값은 1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럼 이제 이렇게 3차항이 지워지겠죠. 그 다음 2차항을 보니까 2차항의 개수가 1이잖아요. 2차항의 개수가 1이라는 거는 좌변에서 2차항 개수 얘가 1이면 되겠지. 근데 a 값이 1이었으니까 b 값은 2가 되어야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1차항 개수를 보면은 우변에서 1차항은 마이너스 2였고 좌변에서 1차항은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bx잖아요. 근데 a 값이랑 b 값이 결정이 돼 있지. 그러니까 a1, b2 대입하면은 얘는 플러스 3x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0x 플러스 3x 하면은 마이너스 7x잖아. 근데 마이너스 7x가 마이너스 2x랑 같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에는 A와 B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해도 좌변과 우변은 절대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모순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가정한 QX가 X-1 이거에 대한 모순이 발생한 거니까 결국에
첫 번째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게 되겠죠. 그러면 뭐야? qx가 ax 플러스 b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qx가 ax 플러스 b면은 똑같은 방식으로 px를 구하면은 px는 ax 플러스 b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px가 되겠죠. 전개하면은 x 3승 마 3, 마 1이니까 마이너스 4x제곱 그 다음 3 플러스 3이니까 6x 마이너스 3이 되네요. 이 상태에서 똑같이 아까랑 똑같이 나번 조건에 대입해서 개수비교법 이용하면은 좌변이 x 3승 마이너스 10x 플러스 13에서 px 빼는 거잖아요. px 빼면은 마이너스 x 3승 4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이 되겠죠. 그 다음 우변은 qx의 제곱이니까 a 제곱 x 제곱 플러스 2abx 플러스 b제곱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 이제 개수비교 하면은 좌변이 3창 없어지고 2창 계산하면은 4x 제곱이 a 제곱 x 제곱이랑 같으면 되겠죠. 따라서 a 제곱은 4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 1창 비교하면은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6x가 계산하면 마이너스 16x잖아요. 마이너스 16x가 2abx랑 같아야 되니까 결국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ab라는 값이 마이너스 8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상수항 비교하면은 13 더하기 3이니까 16이잖아요. 그럼 b제곱이 16이 돼야 되니까 b제곱은 16과 같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다 끝난 건데 a제곱이 4라는 거는 a가 플러스 2거나 a가 마이너스 2라는 거잖아. a가 플러스 2면은 b는 두 개의 곱이 마이너스 8이니까 b는 마이너스 4가 돼야 되죠. 그래서 b제곱하면 16 맞잖아. 그래서 a가 2, b가 마이너스 4일 때 이때 qx라는 값은요. qx는 ax 플러스 b였으니까 이때는 2x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 다음 a가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2면은 b는 4가 되죠. 그래서 4에 제곱하면 진짜 16이 나오네.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q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나옵니다. 둘 다 경우수 봤는데 모순이 안 생겼잖아. 그럼 둘 중에 뭘까? 그래서 뭘까 고민하지 말고 그냥 문제 조건을 다시 보세요. 우리가 안 쓴 게 q0의 값이 0보다 작다라는 거 안 썼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수항이 0보다 작다라는 거죠. 상수항이 0보다 작은 거는 얘가 아니라 위에 게 되겠네. 따라서 qx가 2x 마이너스 4, px는 x 3승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3. 그래서 px랑 qx가 확정되었으니까 대입하면 끝나죠. p 이 값은 여기에 대입하면은 8 마 16 플러스 12 마이너스 3이니까 구하면은 1이 되겠죠. 1. 그 다음 q8은 위에 거에 대입하면 16 마이너스 4니까 12가 되겠네요. 그래서 1이랑 12 더하면은 답은 13이 됩니다. 그래서 128번 답은 13이었고 얘도 이제 2022년에 실시된 6월 학평 29번 문제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뭐 29번이니까 어려운 건 당연한 건데 이 정도는 그래도 풀 수 있어야 돼요. px, qx 차수까지 다 정해져 있으니까 가번 조건에서 qx가 기껏 해봐야 두 가지 경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 직접 경우수 나눠서 판별하면 되죠. 그래서 판별했더니 첫 번째 경우는 모순이 나왔으니까 두 번째 경우로 계속 밀고 나가서 qx 확정 짓고 대입해서 함수값까지 구하면 끝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하고 그 다음 129번부터는 이제 칠판 정리하고 다음 영상으로 한번 봅시다. 그래서 128번까지 일단 복습 잘하고 128번까지 다 끝났으면 그 다음에 129번부터 다시 보세요.